자, 우리 앞에 한번 보자. 20번 문제. 아마 이 문제를 맞추면 2등급 이상으로 갈 것이고, 이 문제를 틀리면 뭐 그 이하가 될 수밖에 없는 문제겠죠. 뭐 괜찮은 문제입니다. 괜찮은 문제입니다. 지수 로그 함수 그냥 전통적인 문제죠. 늘 흔하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뭐 수능, 평권, 교육청 사설 할 거 없이 좌표를 연립하는 그냥 흔하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원래 지수 로그 함수는 그래프 개형적인 특징이 없어. 맞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뭐 2차 함수처럼 대칭축이 있는 것도 아니고 3차 함수처럼 어떠한 비율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수 로그 함수는 그래프의 개형적인 특징이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한 10개 중에서 한 8개 정도는 좌표를 연립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얘도 마무리는 당연히 연립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 뭐 그 이전에 역함수 관계를 통해서 대칭성을 조금 활용을 해야 되는 거겠지. 우리가 뭐 밑이 똑같다고 해서 무조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역함수 관계에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만 문제에서 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의심 없이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수학에서 전공 수학, 수능 전공 수학, 석사 수학, 박사 수학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수수께끼 푼다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어. 저 친구하고 이 친구하고 역함수 관계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대칭축을 찾는 거야. 신경을 써요. 대칭축을 찾는 거야. 제가 과연 역함수 관계 있을까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역함수 관계 있으니까 문제를 준단 말이야. 해서 대칭축을 찾는 거에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지.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서 여기서도 제가 부탁인데 실제 강사도 진짜 막 수학 전교 1등 하는 친구들도 막 100분이 막 98, 99, 100을 찍는 친구들도 그렇게 엄밀하게 안 풀거든. 요 두 개의 함수가 실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면은 요 두 개가 실제 역함수 관계에 있다면은 그 대칭은 얘하고 얘를 지나갈 거라고 하는 걸 시험장에서 엄밀하게 고민하고 있으면 시험 망합니다. 그냥 그럴싸해 보이는 걸 쫓아가줘야지. 우리가 제발 문제 잘 푸는 수학을 합시다. 개념적으로 엄밀하기만 한데 점수 안 나온 애들 수능 끝날 때까지 천지거든. 뭔가 꼼꼼하게 한 개 한 개 생각해. 하나하나 생각해. 근데 점수가 수능 끝날 때까지 안 나온 친구는 천지야, 천지. 문제풀이 수학해야지. 수능에서 요구하는 게 그건데. 문제풀이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내가 예상하면서 문제를 푼다는 거야. 너무 수학만 채워서는 안 돼. 수수께끼 실력도 좀 채워줘야 돼. 수능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수능 문제에서 고3 모의고사 문제에서 지수로그 함수가 그럴싸하게 그려졌잖아. 역함수 관계 있을 것처럼 뭔가 대칭이 될 것처럼. 그렇다면 그 대칭이 요 정사각형에서는 대각선을 지나가고 있을 거라고 하는 건 내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돼. 직관적이 아니라 엄밀하게 보일 수 있다 하더라도 시험 칠 땐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데. 쌤이 소위 애들한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말이긴 하지만 팩트기도 합니다. 어제는 팩트였겠죠. 우리 100분 시험 치면서 100점 받는 시험인 거니까 1분의 1점인 거지. 근데 여기서 뭘 엄밀하게 생각해? 답 내는데 집중해야지. 이 녀석이 y 이꼴 x 빼기 3이라고 하는 것은 고민해 보십시오. 쌤이 바로 알려주지 않겠습니다. 이 대칭축이 y 이꼴 x 빼기 3이라고 하는 것은 고민을 해보십시오. 고민을 해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쌤한테 질의응답을 신청하든 따로 들어가서 물어보든 그렇게 하면 될 거고. 한번 고민해봐. y 이꼴 x 빼기 3의 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확인 정도만 해봅시다. 내가 이 녀석을 여기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다는 말은 뭐 해주면 되는 거지? 졸라 쉽죠? x 대신에는 y 플러스 3을 넣으면 되는 거고 y 대신에는 그냥 x 빼기 3을 넣어주면 되는 거지. 우리가 y 이꼴 x에 대한 대칭을 시킬 때는 y 대신에 x 넣고 x 대신에 y 넣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y 이꼴 x 빼기 3에 대한 대칭을 시킬 때는 y 대신에는 x 빼기 3을 그대로 넣으면 되는 거고 x 대신에는 y 플러스 3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엄밀하게 보면 안 되고 얼른 확인하고 문제 풀어 넘어가줘야 돼. 실전에서는 시간이 많지 않아. 그걸 연습해야지. 얼른 확인하고요. 빨리 확인해봐. 요 y 대신에 이 i를 대입하고 요 x 대신에 얘를 대입해서 식을 정리하면 제가 되는지 확인해봐. 해봐야지 기억하고 다음에 풀지. 다음 시험 잘 치려고 들어온 거잖아. 해봐.
하면 되는 거 맞니? 그래서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중에 많은 학생들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수학을 눈으로 하는 친구, 수학을 머리로 하는 친구 성적 절대 안 오릅니다. 자기는 늘고 있다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뭔가 배우고 있다 착각을 하는 건데 스스로 해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번 문제를 통해서 복습해야 될 것은 오로지 이거야. 눈치껏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얘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하는 거 생각해보는 거. 생각해봐도 도저히 모르겠으면 그때 질문하면 됩니다. 근데 내가 생각도 해보기 전에 뭘 들어오게 되면은 그건 내 거 안 돼. 내가 고민해서 내 거 되는 게 내 게 오랫동안 되는 거지. 내가 고민도 해보기 전에 뭔가 들어오게 되면은 내 거 안 됩니다, 절대로. 수학 그렇게 공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요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확인해보는 거. y 대신에는 x 빼기 3을 놓고, 뭐 여기다 넣어도 상관없죠. y 대신에 x 빼기 3을 놓고, x 대신에는 y 플러스 3을 넣은 다음에 x 이퀄 y를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한번 확인해보는 거. 자, 이제 우리가 할 게 뭔 거냐면 요 두 개의 점을 지나가는 새로운 지수함수가 있는데 그냥 그 좌표를 연립할 겁니다. 그 새로운 지수함수가 뭐지? 요 두 개의 점을 지나가는 새로운 지수함수가 y 이퀄 a의 x인 거 맞니?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요 라인의 x값하고 요 라인의 x값인 거야. 지금 요 점하고 요 점은 서로 y값이 같잖아? 그럼 x값은 몇 배 돼야 돼? 2배 돼야 돼. 내가 여기에다 4를 넣을 거면 여기다 2를 넣어야 같아질 거고, 내가 여기에다 10을 넣을 거면 여기다 5를 넣으면 같아질 거란 말이야. 맞니? 맞죠? 해서 요 점의 x값하고 요 점의 x값은 2배만큼 차이가 나줘야 돼. 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쌤이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합니다. 지수, 로그 함수, 문제풀이의 기본은 그냥 좌표 연립이야. 좌표를 생각해서 그냥 대입하는 거라고. 대형적인 특징이 딱히 없기 때문에. 오케이? 해서 내가 이 녀석의 x좌표를 k라고 하게 되면 이 녀석의 x좌표는 2k가 돼버릴 거야. 그러면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도 k 되는 거겠네. 맞니? 자, 한 번 더 하자. 간단한 건데 한 번만 더 하자. 현재 요 두 개의 좌표는 y-좌표와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수함수의 꼬라지를 보니까는 두 녀석의 x좌표는 2배만큼 차이가 나줘야 된다. 이제 뭐 연립하면 끝났지. 그래서 요 점의 좌표는 뭐 되는 거고, 요 점의 좌표는 k, 연립을 하겠다는 건 뭔 거지? 하나의 y값이 또 다른 y값과 같다는 걸 쓰겠다는 거죠. 왜? 얘는 교점인 거기 때문에 x좌표도 같고 당연히 y좌표도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 점의 좌표는 k, 여기다 대입하면은 k 빼기 3인 거야. 근데 그 k 빼기 3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대입해도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교점인 거니까. 그래서 k를 대입하게 되면 a의 k승 돼버릴 거라고. 자, 그리고 한 개 더. 요 점도 마찬가지. 파란색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연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이상한 점 연립하는 거 아니죠. 교점을 연립하는 거지, 교점을. 그래서 이 점의 x좌표는 2k야, 2k. 당연히 요 직선 위의 점인 거니까는 빼기 3 하면 y좌표가 나올 거라고. 근데 요 로그 함수 위에, 요 지수 함수 위에 점이도 한 거니까 이 친구는 a의 2k 승이도 한 거겠지. 이거 하게 되면 뭐 다 나오는 거지, 연립하면은. 맞니? 연립해봐. 답 못 낸 친구도 연립해봐. 그래서 k 그냥 연립하면 되죠. 여기에다 뭐 넣으면 되는 거고, 얘 ak의 제곱이 얘 a의 2k 될 거니까는 이 친구는 k 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9. 그래서 k 값을 여러분들이 구해보시면 뭐 나오니? k 값을 구해보시면은 뭐 요 이제 2차식인 거니까 k에 관한 2차식 나왔으니까 연립을 해보시면은 뭐 2하고 6 나올 겁니다. 근데 k가 이면은 요게 말이 안 되는 거겠지. k가 이면은 지수가 마이너스 이건 말이 안 된다 해가. 이제 날려먹는 거고. k가 6이고 k가 6이라면은 a의 6승이 3인 거네. a의 6승이 3인 거네. 그래서 정사각형의 면적은 6, 6, 36인 거고, a의 6승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걔는 또 3인 거고, 답은 39 되는 겁니다. 뭔가 느껴야 됩니다. 그냥 그러구나 하고 넘어가면 혼자서 또 못합니다. 뭔가 느껴야 됩니다. 나는 뭐가 부족했을까? 뭐가 안 됐을까? 그리고 답을 낸 친구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나는 과연 시간을 더 줄일 수 없었을까?
7분 걸려서 답을 냈으면 못한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내가 5분 만에 풀 수 있지는 않았을까? 고민해야 됩니다. 수능 시험 날은 1분이 1점이기 때문에 그것도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요약을 하자면은 두 개의 지수 로그 함수가 요거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하는 거 인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엄밀하게 보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예상하고 확인하고 넘어가 버려야 되는 거지. 이걸 뭐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보이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확인하고 예상하고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뭐 쌤은 이렇게 접근을 한 거죠. 요 녀석의 x좌표하고 요 녀석의 x좌표는 2배만큼 차이 날 것이다. 2배만큼 차이 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 두 개 연립해서 이제 마무리 짓는 걸로. 해서 뭐 20번 문제. 자, 그리고 21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 얘도 뭐 계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가나가 동시에 한 방에 해석되는 게 중요합니다. 가나가 동시에 한 방에. 수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수투 문제니까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지. 가나를 통해서 fx의 어떠한 그래프 개형 부분이 그려져야 돼. 한 방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내가 7분, 8분 걸려서 문제 답을 맞췄다고 너무 좋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더 높은 곳으로 더 성적을 올리려면 더 빠른 시간 내에 풀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는. 가나 통해서 어떤 그래프가 빨리 그려져야 되는 거고 대단한 거 하는 게 아닌 거지. 대단한 거 하는 게. 요것만 빨리 생각하자. 먼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요 나 조건. 영인수가 지금 분모에 x-1의 제곱, x-1이 두 개 있다, 얘가. 그래서 분자가 만약에 x-1이 두 개 있다면 얘는 수렴하는 거죠, 수렴하는 거. 나머지가 뭔지 모르겠지만 x-k라고 했었을 때 뭐 제껴준 다음에 1을 대입한 1 빼기 k. 미안합니다. 잠깐만. 꺼놓을게. 원래 수요일날 지금 일어난 시간인데 해설 특강 때문에 미안합니다. 자, 그래. fx가 x-의 제곱 x-k 만약에 x-를 두 개 들고 있다면은 분모 0 되는 거 두 개씩 제거하고 그 다음에 1을 대입한 게 1 빼기 k로 수렴해버릴 거란 말이야. 무한대가 안 돼버릴 거고. 그래서 두 개 있으면 안 돼.
세 개 있으면은 뭐 당연히 0으로 수렴해버릴 거고, 세 개 있으면은. 세 개 있으면 x-2 두 개, x-1 두 개 해도 얘가 x-1이 한 개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럼 1을 대입하면 뭐 1분의 0인 거니까 0으로 수렴하는 거겠지? 그래서 두 개도 안 되고 한 개도 안 됩니다. 세 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뭐 i 없으면 사실 뭐 그런 문제 잘 안 되죠. i 없으면 그런 문제 잘 안 됩니다. 물론 없어도 되긴 하는데 x-1이 한 개라고 치게 되면 x-1이 한 개라고 치게 되면은 나머지 여기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정도가 있기는 있을까 아이가? 하게 되면은 내가 요 x-를 한 개 날려먹고 x-를 한 개 날려먹고 1을 대입하게 되면은 한 개가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는 0분의 어떠한 숫자가 돼버릴 거라고. 그럼 이제 무한대가 될 수가 있는 거지. 맞니? 무한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가 x-1이 i 없어도 사실 가능하긴 하죠. x-1이 i 없어. fx는 x-를 아예 갖고 있질 않아. 무슨 말인 거지? 1을 대입했을 때 절대 0이 안 된다는 말인 거지. 1을 대입했을 때 절대 0이 안 된다는 말인 건데 내가 1을 실제 대입하게 되면은 0분의 0이 아닌 숫자인 거니까는 반드시 무한대가 되긴 할 거라고. 근데 원래 우리 실제 뭐 수능 문제에서는 이 무한대하고 마이너스 무한대를 엄밀하게 구분하는 문제를 낸 역사가 없습니다. 근데 뭐 교육청 시험이라든지 사설 문제들을 한 번씩 건드니까는 지금은 이게 무한대가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한테 바라고 있는 거지. 자, 만약에 fx가 x-1이 이제 그거는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 된다. x-1을 fx가 3차함수인 거니까 최대 3개까지는 가질 거 아니야. fx가 x-를 3개 가지고 있으면 0으로 수렴하는 거고 x-를 2개 가지고 있으면 0이 아닌 숫자로 수렴하는 거고 x-를 하나만 가지고 있거나 x-를 안 가지고 있었을 때 얘가 발산할 수 있다는 거는 생각을 해줘야 돼. 근데 만약에 fx가 x-를 한 개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x 플러스 1에 뭐 x 플러스 2에 x 플러스 3이라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 만약에 이렇다라면은 이 친구에다가 내가 x에다 1을 대입하게 되면은 얘는 엄밀하게 얘기해서 0에 가까워지긴 하지만 제곱에 의해서 얘는 플러스이면서 0에 가까워질 거라고. 사실 우리는 x 대신에 0.9 정도를 대입하면 되겠죠. 0.99 대입하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것은 마이너스 0.1인 거야. 근데 걔를 또 제곱하게 되면은 얘는 0.01 돼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쌤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내가 x 대신에 1보다 살짝 작은 친구를 대입하게 되면 분모는 0에 가깝긴 하지만은 0보다 클 거라는 거지. 그리고 x가 위의 조건에 의해서 1 근처에서 0이거나 혹은 양수가 돼줘야 돼. 해서 뭐가 돼야 돼? 이 위의 친구도 양수가 돼줘야 돼. 그러면 0분의 양수라면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라 그냥 무한대가 돼버리는 거죠. 이 부분만 한 번 더 설명하자. 얘가 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해석하게 되면 나머지는 그냥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가나에 대한 해석이 좀 빠르고 간단하게 돼주면은 바로 문제를 풀고 넘어갈 수 있는데 요 가나에 대한 해석에서 버퍼링이 좀 심하게 걸리면은 이 문제 못 풀죠. 혹은 풀어도 이미 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을 거고. 얘를 먼저 들고 올 건데 얘가 fx를 x-를 3개 가질 수도 있고 2개 가질 수도 있고 1개 가질 수도 있고 아예 안 가질 수도 있어. 아예 안 가질 수도 있다고. 얘가 만약에 fx를 한 개도 안 가지고 있다면은 x 대신에 1보다 살짝 작은 수를 대입했었을 때 어쨌거나 저쨌거나 얘는 플러스라는 거야. 제곱이 들렸으니까는. 그리고 우리가 가하 조건에 의해서 fx는 연속인 함수일 거 아니야. 연속인 당 3차 함수일 거 아니야. 1 오른쪽에서 0이거나 플러스라면은 당연히 1 왼쪽에서 0이거나 플러스일 거라고. 그럼 우리가 부호만 생각을 해본다 하더라도 플러스분의 0이든 플러스분의 플러스든 절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없다는 거지. 좀 직관적인 부분이죠. 생각해내야 돼. 어려워. 나 안 할래? 그러면 뭐 재수할 필요 없습니다. 생각해내야 돼. fx는 연속인 다항함수입니다. 1 오른쪽에서 0보다 크다면은 당연히 1 왼쪽에서도 0보다 클 거야.
fx는 연속인 다함수라고. fx는 연속인 다함수라고. 1 오른쪽에서 0보다 크면은 1 왼쪽에서도 0보다 클 거라고. 오케이? fx는 연속인 다항함수야. 1 오른쪽에서 0이면은 1 왼쪽에서도 0이야. 걔는. 다항함수인데. 연속인 다항함수인데. 근데 fx가 x-를 한 개도 가지지 않는다는 말은 1,0을 지나가지 않는다는 말인 거죠. 1,0을 지나가지 않는데 1 오른쪽에서 0보다 커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래프 개형이 나오죠. 이런 식의 그래프 개형이. 그래서 이 친구는 1 오른쪽에서 다가가든 1 왼쪽에서 다가가든 무조건 플러스가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인데 무슨 마이너스 나올 수 있겠냐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쌤이 사실 뭐 이런 식의 설명을 별로 많이 하고 싶지 않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전에서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냥 직관적으로 fx가 x-를 한 개만 갖고 있구나 생각하는 거죠. 이걸 다 따져가면서 그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저 태도 하나 디테일한 구석택이 있는 개념에서 절대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당연히 0분의 0이 나와야지. 고3 모의고사에 4점짜리 문제라면 당연히 0분의 0이 나와야지. 0분의 0이고 나서 그 다음에 정리 들어가는 거지. 해서 fx가 x-1을 최소한 한 개 가지고 있는 걸로 들어가야 돼. x-를 최소한 한 개 가지고 있는 걸로. 납득이 되겠니? 그러면서 그래프 개형은 이런 식이 돼줘야 돼. 해서 1의 오른쪽에서 다가가게 되면은 0이거나 혹은 플러스일 수 있게끔. 납득이 되겠냐? 그리고 1의 왼쪽에서 다가가게 되면 내가 x-1, x-를 한 개 걷어낼 거 아니야. 그러면 분모에는 x-1이 한 개 있는 거고 분자에는 나머지 것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이렇게 있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얘 걷어내고 x-1의 제곱이었었는데 제곱 걷어내고 x-1 걷어내고 내가 이제 1보다 작은 숫자를 대입하게 되면 이제 얘는 뭐가 되는 거지? 1보다 작은 숫자를 대입하게 되면 0에 가까워지지만 마이너스이면서 0이 가까워지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내가 이제 1을 대입해주게 되면은 얘는 어쨌든 0보다 크거나 0이 돼버릴 거 아니야. 어쨌든 플러스가 돼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친구가 플러스라면은 0에 가깝고 얘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대신 그리고 또 얘는 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 있는 거지. 납득이 되겠니? 야, 이 부분이 되게 직관적인데 한번 생각해 봐봐.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쌤이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그래프 개형을 떠올릴 수 있으면 끝나는 거야. 이러한 그래프 개형을. 요것들을 만족하는 게 이러한 그래프 개형 말고 없다라는 걸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납득이 되겠니? 대신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1 오른쪽에서는 확실하게 0이거나 플러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1 오른쪽에서는. 납득이 되겠니? 자, 해서 우리가 fx를 수식으로 잡는다면은 1,0을 지나가기 때문에 x-1이 한 개 있고 나머지는 x제곱 나머지는 x제곱 뭐 ax 플러스 b라고 하자.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합시다. 뭐 이것도 좀 이따 정리가 될 거니까 이제 다 조건 가자고. 이제 그냥 답 내면 된다. 자, x가 2로 향할 때 또 0분의 0일 수밖에 없겠죠, 얘네들은. 그리고 x가 2로 향할 때 얘는 그냥 2인 거 아니야. 그냥 빨리 제거해줘야 돼. x가 2로 향할 때 그냥 얘는 2인 거죠. 그럼 얘는 그냥 제거하고 2를 넘겨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오고 그냥 4인 걸로. 해서 뭐야? 0분의 0이 아니라면은 이 친구는 절대 요 값 안에 들 수가 없죠. 얘가 0인데 얘가 0이 아니라면은 무한대거나 또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거니까는 요 두 실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0분의 0에 의해서 F2는 반드시 0이 돼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수렴값이 뭐가 되는 거지? F 프라임 2가 수렴값이 되는 거겠네? F 프라임 2가 수렴값 되는 거겠네? 예, 수렴값이 마이너스 5보다는 크면서 그리고 4보다 작아져야 되는 거고. 맞냐?
자, 해서 식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현재 fx가 1,0을 요딴 식으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x-를 한 개 가지고 있는데 f2도 0 돼줘야 돼. 이제 복잡한 건 다 했어. 대신 한 번만 더 얘기하고 넘어갈게. 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념적인 설명을 좀 질질 끌긴 했는데 실전에서는 빨리 올리고 넘어가줘야 돼. 쌤이 아닌 이유들을 한 개 한 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는 시간이 오래 걸린 거지. 그냥 되는 거 한 개 찾았으면 문제가 복수 정답이 아니다 해가. 그럼 걔만 딱 되게 돼 있어. 빨리 넘어가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걸 또 올리는데 한 2분 정도? 왜냐면 안 되는 이유를 찾을 필요 없으니까 실전에서는. 정답 한 개밖에 없잖아. 왜 안 되는 것들을 다 확인하고 있어. 그래서 다 시간 낭비죠. 해서 요거 했으면 이제부터 뭐 답은 또 쉽게 나옵니다. 자, F2가 0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뭐를 또 갖고 있어야 되겠니? 이 친구가 x-1에다가 x-2도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는 거겠지? 나머지 한 개를 x-k라고 하자. 근데 얘가 또 모든 항의 개수가 또 정수래. 귀찮고로 그냥 k가 정수면 됩니다. k가 정수면은. 우리 한번 전개를 해보게 되면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x 마이너스 k. 이건 또 실전에서 또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전개까지 다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x 3승 마이너스 3 k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k x 마이너스 2k 이렇게 되는 거겠네. 모든 항의 개수가 정수라 그랬으니까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k가 정수밖에 될 게 없어. 요것만 생각하면 k가 3분의 얼마도 가능해. 요것만 생각하면 k가 2분의 얼마도 가능해. 둘 다 동시에 내줘야 돼. 해서 k 자체가 정수일 수밖에 없는 거야. 얘가 3분의 얼마고 얘가 2분의 얼마 쓰면 6분의 얼마 대박.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둘 다 정수가 안 되는 길인 거지. 그래서 직관적으로 생각해서 k 자체가 정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2 플러스 3k도 정수가 돼야 되는 거고 2k도 정수가 돼줘야 되는 거고. 납득이 되겠니?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k 자체가 정수일 수밖에 없는 거야. k 자체가 정수일 수밖에. 그래서 여기에서 k 자체가 정수인 것으로. k 자체가 정수인 것으로. 그래서 이건 뭐 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F'이가 뭐고, 뭐 곱미분 공식에 의해서 그냥 얘만 날려먹고 2를 대입하는 게 F'E가 되는 거지. 그래서 2를 대입하게 되면 2 빼기 K라고 하는 친구가 마이너스 5에서부터 4 사이가 돼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식을 K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2 빼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넘겨주면 얘 7보다 작아야 될 거고 2 빼면 인데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될 거고. 근데 우리가 요러한 그래프 해서 뭐 나오는 후보군들이 K가 정수해야 되는 거니까는 마이너스 1, 0, 1, 2, 3, 4, 5 이렇게 있는 거겠죠? 후보군들이 K 자체가 정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대신 여기서 우리가 뭐를 빼줘야 돼? 그래프가 어쨌거나 저쨌거나 1 오른쪽에서는 양수가 돼줘야 된다. 0이거나 양수가 돼줘야 된단 말이야. 해서 그래프 개형이 지금 F가 1,0 지나가고 2,0 지나가는데 눈치 없이 1보다 뒤에 있는 뭔가가 있다면은 그럼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그려져 버릴까 아이가. 요걸 막아줘야 되는 거지. K가 정확하게 1이 되어도 상관이야.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나머지 K 자체가 또다시 1 되게 되면 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까 아이가. 맞니? 해서 요거 세 개는 제끼고 요것들만 가능한 거야. 요것들만. 너 혹시 모르니까 한번 또 확인을 해봅시다. 기본적으로 fx는 1,0, 2,0 지나갑니다. 2보다 큰 k를 내가 선택을 했다 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 개형이 나왔기 때문에 가나 조건이 만족이 될 겁니다. 또한 마찬가지 조금 특별할 수 있는 k 자체가 2였다고 하게 되면 x-1, x-2의 제곱인 거니까는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그려졌겠죠. 역시나 마찬가지 1 근방에서 이러한 개형이 완성됐을 거라고. 그래서 그냥 뭐 이게 답니다. 이게 다.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지? F5. F5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5를 대입하면 4, 3, 12. 그리고 5 빼기 K. 얘를 구하라고 한 거네. 그래서 내가 뭐 6을 대입한 게 최소값이 돼버릴 거고 2를 대입한 게 최대값이 되는 거겠죠.
뭐 그렇게 풀면 될 것 같다. 자, 요약하자면 직관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쌤이 했었던 것은 그냥 시험 끝나고 설명한 거. 시험 칠 때는 그냥 직관적으로 얘를 빨리 떠올려야 돼. 직관적으로. 너무 엄밀하게 매여 있으면 시험 칠 때 망해. 실력이 있는데도 망해. 그래서 한 2, 3분 정도 고민해서 fx가 이런 개형 돼야지 되겠구나라고 한 거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뭐 정리하는 거. 그래서 요 20번, 21번 둘 다 좀 변별력이 있는 문제였었습니다. 변별력이 있는. 자, 그리고 22번은 완전 노가다 문제, 생노가다 문제. 과연 언제 이 유형이 끝이 날까 되게 고민스러운데 너무 많이 우려먹었거든. 한 7년, 8년 수능에서 계속 우려먹고 있는데 언제 이게 좀 끝이 날까. 몇 년 안에 끝날 것 같은데 그게 올해일지는 알 수가 없죠. 또 나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더 지배적입니다. 완전 노가다 문제인데 쌤이 문제의 반만 풀이할게. 문제의 반만 풀이할게. 나머지 반 한번 해봐라. 모든 항이 자연수인 수열. 모든 항이 자연수인 수열. 해서 요 규칙을 쌤이 이런 표현 많이 하는데 마음속에 품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마음속에 품지 못하면은 문제 푸는 시간이 쓸데없이 길어지고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쓸데없이 길어지고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쌤이 푸는 걸 잘 봐줘야 된다. 머리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 몸이 기억해야지. 해서 중요한 건 뭐죠? 중요한 거는 얘죠. 중요한 건 얘죠. 얘가 정해지면은 규칙은 따라서 그냥 가주면 되는 거야. 요 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중요한 거라고. 홀수일 때는 1을 더하고 나누기 2. 이걸 머릿속에 품어야 돼. 머릿속에 품지 않으면은 A3에서 A4 하다가 또 한번 쳐다봐야 되고 A4에서 A5 하다가 또 한번 쳐다봐야 되고 자꾸 쳐다보면 문제 못 풉니다. 중간에 다 끊기고 실수하게 돼 있다. 만약에 뭔가가 짝수일 때는 그 뭔가만 더해주면 돼. A10이 짝수일 때는 10을 더해서 그 다음 A11이 짝수면 11을 더해서 그 다음 A13이 짝수면은 그냥 그 13을 더해서 그 다음. 이 규칙 자체를 내가 최소한 적게만 돌아볼 수 있게끔 마음속에 품어줘야 돼. 절대 마음에 품지 못할 정도로 복잡한 규칙 나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니들이 그냥 대충 생각하고 넘어가고 맨날 돌아와서 한 번 더 보고 또 넘어가고 5에서 6 넘어갈 때 또 한 번 더 보고 넘어가고 6에서 7 넘어갈 때 또 한 번 더 보고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 못 푸는 거야. 그리고 시험 끝나고 천천히 해보면 또 풀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가 시험 칠 때 푸는 게 중요한 거지. 해서 저 규칙을 완전히 품어야 돼. 홀수일 때는 1을 더하고 나누기 2. 홀수일 때는 1을 더하고 나누기 2. 몇 번 씹으면 다 품어져. 홀수일 때는 1을 더하고 나누기 2. A 뭔가가 짝수라면 그냥 그 뭔가를 더하기. 요것만 딱 생각하면 돼. 그리고 조금 이렇게 용기가 좀 과한 친구들이 있죠. A1을 구하란답시고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A1에서 출발하게 되면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시간이 거의 뭐 무한대로 걸립니다. A3과 A6의 A3과 A6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A3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출제자가 얘기하는 것은 A3과 A6 사이의 관계를 요구한 다음에 내가 얘를 파악하고 나서 그 다음에 A1이 들어와야 되는 건데 A1 구하랬다고 무조건 A1에서부터 노가다 치려고 하는 친구들은 이 시험 칠 때 문제 못 풉니다. 우리가 시험 칠 때 문제 푸는 거하고 그냥 혼자 문제 푸는 건 달라. 완전히 달라. 시간을 재고 문제를 푸는 거하고 시간을 안 재고 문제 푸는 거 완전히 달라. 그 연습 엄청나게 많이 해줘야 된단 말이야. 실전에서 개념만 딸딸딸 공부한다고 절대 수학 점수 수능 좀 나오지 않습니다. 시간 재고 문제 푸는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지. 1년 내내 나오지 않습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해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 가정. 해서 A3 자체가 A3 자체가 짝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A3 자체가 홀수일 수도 있는 거죠. 둘 중에 한 개일 수 있는 거지. 근데 뭐 우리가 유치하게 짝수라고 해서 2, 4, 6, 8 생각할 거 아니고 홀수라고 해서 1, 3, 5, 7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 문자로 생각해줘야 되는 거 있지. A3이 2K 짝수인 경우 당연히 K는 자연수일 거고 A3이 2K-1인 경우 K가 자연수일 거고 이렇게 출발하겠다는 거야. 쌤이 요 왼쪽의 것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해보십시오. 어차피 똑같이 하면 된다. 해서 내가 짝수일 때는 뭐 한다?
얘가 짝수면 요것만 딱 더하겠다. 그러면 그 다음은 A4는 2K 더하기 3. 저 규칙을 마음속에 품어야 됩니다. 뭐 한 개 하려고 할 때마다 돌아가게 되면 문제 못 풉니다, 실전에서. 짝수일 때는 얘만 더하겠다. 홀수일 때는 1을 더하고 나누기 2를 하겠다. 당연히 2K가 짝수인데 홀수를 더했으니까는 얘는 전체적으로 홀수 되는 거겠죠? 그럼 이 친구는 1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1을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A5는 1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1을 하게 되면 K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겠네. 근데 우리 K 플러스 2는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몰라. K가 짝수면 전체도 짝수일 거고 K가 홀수면 전체도 홀수일 거 아니야. 근데 요때는 굳이 문자를 안 들어도 괜찮아. 앞으로 내가 갈 게 많이 남아있으면 쌤이 여기서 또 문자 들어갈 겁니다. K가 짝수라면 K는 2M으로, K가 홀수면 K는 2M-1로 또 앞으로 갈 길이 많이 남아있으면 쌤이 또 문자 들어갈 거라고. 근데 이제는 우리 A6까지만 가면 되잖아. A6까지만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정하고 말아버릴 거야. 첫 번째 K가 짝수인 케이스. 두 번째 K가 홀수인 케이스. 여기서는 우리가 갈 길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얘를 짝수라고 해봤자 머릿속에 A3은 짝수, A3은 짝수, A3은 짝수 해도 또 가다가 보면 또 헷갈리게 돼 있어. 해서 헷갈리지 않게끔 명확하게 문자로 세팅을 해주는 거고. 이렇게 세팅을 하는 순간 내가 헷갈릴 일은 없잖아. A3이 짝수라고 하는 거. 오케이? 근데 A5까지 온 상태에서는 한 칸만 더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뭐 이렇게 머릿속에서 그냥 짝수 해도 괜찮습니다. 뭐 또 문자를 써도 괜찮고. 근데 또 문자도 너무 많은 건 또 좋지 않다, 얘가. 해서 내가 K를 짝수라고 하게 되면 K가 짝수면 둘 다 짝수인 겁니다. 짝수고 짝수인 거니까 A5 자체가 짝수 되는 거지. 짝수일 때 뭐 한다? 얘가 짝수면 요거만 한 번 더 한다. 해서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K 플러스 7 돼버릴 거라고. 근데 출제자는 A3과 A6이 같대. 그럼 뭐 되는 거지? K가 7일 때만 같을 수 있는 거지. K가 짝수라는 가정의 모순인 거죠. 여기서는 안 된다. K가 짝수는 안 된다는 거지 뭐. 맞니? K를 짝수라고 하게 되면은 요것만 더하기 하게 되면 그 다음 항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K 플러스에다 5를 더해서 K 플러스 7. 근데 출제자가 A3과 A6이 같다 그랬으니까 K가 7인 거야. 우리는 K가 짝수다 가정하고 들어갔는데 K가 7 나왔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모순인 거지, 모순. 그래서 뭐 제끼는 거야, 이거는. 제끼는 거고. 자, K가 홀수일 때 뭐 하기로 했지? 우리가 어떤 게 홀수라면 1을 더하고 나누기. 저거 자꾸 쳐다보면 안 됩니다. 실제에서 문제 오품이다. 1을 더하고 나누기 2. K가 홀수일 때는. 그럼 내가 A6이 1을 더하면은 K 플러스 3이고 나누기 2를 하면 될까, 아이가. 오케이? 이 A6하고 뭐가 같아야 돼? 요 A6하고 A3이었던 2K하고 서로 같아야 될 거라고. 여기서 내가 K를 구하는 건데 K가 홀수 아니면 또 모순인 거지. 여기서만 답 나오는 거겠지. 해보자고. 넘기게 되면은 4K, K가 1이네. 심플하네. K가 1이네. K가 1이면은 야도 2였던 거고 야도 2였던 거지. 그래서 K가 1이면 K가 홀수인 거 맞는 거지. 해서 A3은 2였던 거야.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A2 찾고 A1 찾으러 들어가야 되는 거지.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문제 부피가 너무 커진다. 그래서 A2 찾고 A1 찾으러 넘어가자. A2는 뭔가가 짝수였다면 2를 더해서 얘가 됐을 거야. 그러면 얘는 0밖에 안 된다, 얘가. 근데 뭐 0은 자연수 아닌 거죠. 모든 항이 자연수가 되는 건데. 해서 뭐 걔는 안 되는 거고. 홀수였다면 1을 더하고 나누기 2를 해서 얘가 된 거겠지? 그럼 나누기 2를 하기 전에는 4였을 거고 그 전에 3이었단 말인 거네. 맞니? 3이다 보니까 1을 더하고 나누기 2에서 얘가 되는 거. 그 다음에 0이었다면 얘는 안 되는 거지. 0이었다면 그냥 2를 더해서 될 건데 모든 항이 자연수라 해서 얘는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A1 찬 A. 얘가 짝수였다면 1을 더해서 3이 됐었어야 될까, 얘가. 그러면 2 가능한 거겠네. 맞니? 홀수였다면 나누기 2하고 1을 빼주면은 이 친구는 1을 더해주면 얘는 5 되는 거예요. 5였다면 더하기 1하고 나누기 2에서 3이 돼버릴 거라고. 해서 우리는 요 두 개의 A1을 찾은 거지. 2하고 5를. 여러분들 요거 한번 해보시게 되면 요것도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A1 자체가 얘가 조금 더 계산이 번잡스럽죠. 36하고 73하고 1 이렇게 총 3개 나옵니다. 얘는. 얘 노가다. 해봐야지. 이런 유형이 익숙한 친구는 그냥 노가다에서 답을 다 냅니다. 근데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제부터 많이 풀어서 익숙하게 만들어줘야 돼. 언제고 수능에서 사라질 유형이긴 한데 그게 오래라고 장담할 수 없으니까는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똑같이 하는 거야. 똑같이 하는 거. 그래서 요 주관식 3개의 문제가 변별력이 좀 셌습니다. 주관식 3개의 문제가 변별력이 좀 셌고, 객관식도 뭐 변별력이 있는 문제가 있었지만, 시험에서 총평을 한번 하고, 나머지 문제를 좀 풀이할게. 총평을 하고, 요 시험의 등급컷이 몇 점일까? 뭐 아직 뭐 나오지 않았지만은 쌤이 뭐 시간 관계상 확통하고 기백은 기하는 풀어보지 못했습니다. 쌤 미적까지만 풀어봐서 요거에 대해서만 얘기할게. 아마 실제 여러분들의 성적표를 좀 받아보면은 좀 더 이렇게 상처를 좀 받게 될 겁니다. 이 사설 모의고사가 원래 재수생들 위주로만 치는 시험이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수험생들의 난이도가 좀 높아. 수험생들의 수준이 좀 높지. 현역들이 별로 못 치니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마 좀 이렇게 등급이 좀 낮게 나와서 좀 상처를 받을 텐데, 만약에 이게 수능이었다면은 공통과목 74점 만점 중에서 1등급을 받는 친구들은 2개 정도 틀렸을 것 같아. 66점 정도. 15번하고 22번 정도. 15번은 문제 자체가 좀 다변수 함수를 다뤄보지 않은 친구들은 좀 어려웠을 것 같고, 다른 친구들은 또 별거 아닌데, 22번은 그냥 뭐 실수하게끔 많이 냈고, 그래서 1등을 받는 친구들은 대신 요 2개 문제를 제외하고는 사실 뭐 그렇게 까다로운 문제는 없었어. 미적을 친 친구들은 26점 만점 중에서 난이도만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미적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공통과목을 다 풀고 나서 또 나머지 시간 동안 선택 미적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얘도 마이너스 이 정도. 해서 총 4개를 틀린 친구까지, 4점 기준에서 4개를 틀린 친구까지는 아마 1등을 받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뭐 그냥 한 개 한 개 더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 친구는 얼마고? 68점, 이 친구는 76점, 84점 정도가, 만약 이게 수능으로 출제가 된 시험이라면은 뭐 1컷, 2컷, 3컷일 거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수능으로 출제된 시험이라면은.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통과목 객관식을 또 들여다보자면, 뭐 오늘은 사실 선택 미적에서 할 얘기가 더 많긴 한데 얘기 생략하겠습니다. 뭐 선택 과목이 섞여 있을 거기 때문에 미적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다. 그냥 공통 과목에 대해서만 일단 우선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통 과목에서 뭐 9번, 10번, 11번, 12번, 13번까지 쌤이 뭐 냉정하게 얘기할게. 개념보다 그냥 문제 푸는 경험 자체가 부족한 친구들이 요 13번까지를 어려워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 냉정하게 얘기해서 개념을 한 바퀴라도 돌렸다면은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개념이 없는 친구는 아무도 없어. 냉정하게 얘기해서. 개념 원리, 수학의 정서, 수학의 바이블이라도 한 바퀴, 아니 수능 특강이라도 한 바퀴 작년에 좀 본 적이 있었다면은 요 13번까지의 문제를 풀 때 어떠한 개념이 없어가지고 문제를 못 푸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너무 이상적인 얘기죠. 내가 개념을 기억하고 있을 때 그 개념에서 파생된 모든 문제들을 풀 수 있을 거라는 것은 너무 이상적인, 너무나도 수학을 아름답게 포장한 이야기고, 내가 이 13번 같은 문제를 10번 풀어본 친구하고 13번 같은 문제를 개념은 똑같이 이해하고 있지만 2번 풀어본 친구하고 실전에서 맞출 가능성이 완전히 차이 날 거 아니야. 해서 냉정하게 얘기해서, 정말 냉정하게 얘기해, 여러분들의 해설지 보고 공부하나 쌤 설명 들으면 별 차이도 없는 문제야 얘는. 쌤이 뭐 뒤에 주관식 20, 21번 같은 경우에는 해설지 보고 공부하는 거하고 쌤 설명을 듣는 거하고 좀 차이가 날 거라 생각해서 풀이를 했고, 냉정하게 얘기해서 요 13번까지는 해설지 보면서 공부하는 거나 쌤 설명을 듣는 별 차이도 안 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요 13번까지가 안 됐던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풀어보면은 여러분들 쌤 말을 생각하면서 한번 풀어봐봐. 내가 과연 이 개념을 몰랐던 걸까? 아니면 문제풀이가 적다 보면 그 개념을 까먹거든.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인데 문제풀이를 조금만 하면은 까먹습니다. 아, 맞다. 이거 있었지 하면서 다시 생각나는 거고. 그래서 문제풀이가 부족한 친구들은 13번까지를 많이 틀릴 겁니다. 근데 원래 다 어떤 시험이든 다 그래. 뭔가 창의력이 필요한, 참신함이 필요한 두세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그냥 늘 나오던 문제가 늘 나올 뿐인 거죠. 근데 늘 나오던 문제만 다 풀어도 일단 2등급은 무조건 받습니다. 13번까지를 다 푼 친구가 뒤에 가서 정말 엉망진창 문제풀이 하지 않는다면 일단 2등급 나옵니다. 13번까지에서 뭔가 막히는 게 많고 풀어도 시간이 오래 걸려버리는 친구들은 뒤에 가서 아무리 선전해도 그냥 2등급 받기가 좀 급급한 거지. 뭐 그거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쉬운 개념만 공부하지 마시고 요 13번까지 같은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면서 정확도하고 속도를 올려줘야 돼. 쉬운 개념만 많이 공부하고 그러니까 문제 푸는 거 싫어하는 친구들은 그냥 수학 공부하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 문제 푸는 거 싫어하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정확도가 떨어지고 속도가 오래 걸릴 거야. 시간이 많이 걸려버릴 거라고. 그런 거 좀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뭐 시간이 남는다면은 요 13번까지도 풀이를 하겠지만 일단은 뭐 14번, 15번을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14번, 15번을 일단 14번 풀이 한번 해보자. 그냥 그림만 잘 그리면 되죠. 쌤이 나눠준 연습장에다가 요 fx 한번 그리려고 해봐봐. a 한 개 모른다고 우리가 그림 자체를 못 그려서 안 된다 얘가. 쌤이 나눠준 연습장에다가 fx를 그림 그리려고 하십시오. a 한 개 모른다고 해서 그림을 아예 시도를 안 하고 있으면은 머리로 눈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건데 불가능합니다. 내가 a의 값을 대략적으로 생각한 다음에 fx를 그리십시오.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는 그대로. SM 빼기 SM 마이너스 하면 되죠. 그리고 S1은 A1과 같다 쓰면 되고. 다 맞췄네. 12번이 많이 어려웠니? 시간 나오면 12번도 풀이할게. 일단 14번 해봐봐. 14번. 12번은 그냥 뭐 시그마에서 너무 흔하게 볼 수 있는 문제 유형인데. 뭐 그림만 그리는 거니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요 1차식은 뭐 이렇게 좀 묶어낼 수 있어야겠죠. A 있으니까는. 그래서 뭐 그리고 오른쪽은 뭐 주기가 2인 그냥 사인 곡선일 뿐인 거네. 그래서 오른쪽을 그래프 그리면은 뭐 많이 그릴 필요 있겠나? 요 정도 그리면 되겠지. 그래서 얘가 1일 거고 얘가 2일 거고. 맞니? 그리고 왼쪽은 뭐 딴 건 다 모르겠고 확실한 것은 마이너스 2, 이런 지나갈 거 아이가. 요런 건 발견해야지. 요런 건 발견해야지. 고작 기울기 모르는 건데 그 기울기 한 개 감춰져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되죠. 여기에 2가 있으면 2,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래서 얘는 지나갈 거란 말이야. 얘는 지나갈 거라고.
그리고 뭐 기울기가 음수인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그래서 당연히 우리 경계점인 0도 한번 대입하면 0을 대입하면은 2a 플러스 1이나 2a 플러스 1, 2a 플러스 1인데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얘는 정확하게 0 된다.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거니까는 얘는 0보다 작겠네. 그래서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선생님, 얘가 저 밑에 있는지 여기쯤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알 수 없으면 문제 안 풀 거가. 뭐라도 해야지. 뭐라도 해야지. 원래 수수께끼인데. 그래서 그냥 뭐 적당히 좀 이따 합시다. 적당히 좀 이따 합시다. 그래서 얘가 fx, 얘가 fx. 이제는 뭐 답 금방 나옴. 이것만 잘 쳐다보면 답이 쉽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좀 쫄아서 그래. 여러분들이 뭐냐면 문제가 길다 애가 벌써 문제 풀기 전부터 쫄아서 그래. 오히려 문제 긴 게 풀기 쉬운데 문제 몇 줄 되지도 않는 15번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문제 긴 게 쉽습니다. 문제 긴 게 오히려 쉽습니다. 설명을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그림만 잘 그렸다면 나머지 그냥 따라가면 다 답이 나옵니다. 조금만 섬세하게 실수만 조심하면서. 마이너스 t에서부터 플러스 t까지의 최대와 최소의 합을 문제에서 GT하기로 했어.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문제에서 GT하기로 했단 말이야. 근데 출제자가 먼저 G1 그리고 G2 각각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G1은 뭐야? G1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까지의 범위에서 최대 최소의 합인 거 아니야. G2는 당연히 마이너스 2에서부터 플러스 2까지의 최대 최소의 합인 거고. 그냥 적당히 좀 생각하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뭐 쌤이 요 조금 애매하게 그려졌네. 뭐 사실 이 뭐 교점이 중요한 건 아니고. 마이너스 좀 이렇게 많이 할게. 자, 내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의 최대 최소야 뭐 누가 봐도 이 점이 최대값 같고 요 점이 최소값 같은 거 아니야? 그래 보이잖아. 해서 그냥 그렇게 적으면 되는 거지. 최소값은 내가 m 더하기 m으로 갈까? m 더하기 라지 m으로. 이 친구도 m 더하기 라지 m으로. 해서 최소값은 이 점의 y값이 뭐였었노? 적어놓자. 까먹겠다. 0을 대입하면 2a 플러스 1. 요 점은 2a 플러스 1이었었죠.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까지의 최대값은 그냥 이 점의 y값이 1인 거고 최소값은 이 점의 y값이 2a 플러스 1입니다. 이 그림만 그렸으면 그냥 문제 그냥 풀면 다 풀려. 쌤이 이게 본 수업 같았으면 그냥 너희들 풀라고 했었을 거야. 그러면은 한 5분 뒤에 답 내는 친구들이 반 이상일 거야. 우리가 시간이 지금 몇 시간 없으니까 쌤이 지금 바로 풀고 있는 건데 조금만 풀고 니들 풀라고 한번 해보자. 해서 최소값은 2a 플러스 1이고 최대값은 라지. 그냥 1. 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가면은 또 뭐 가면 다. 마이너스 2 여기서부터 2까지 가게 되면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는 뭐 이 점의 y값도 사실은 1입니다. 체크를 딱 해놓자. 이 점의 y값도 사실은 1입니다. 마이너스 2요 좀 미안하다. 마이너스 2,1. 처음부터 마이너스 2,1. 저 a는 빼내야지. 그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지. 문제를 너무 적게 푸니까는 저 a 빼낼 생각조차 안 하고 있단 말이야. 개념만 딱 알고 있으니까는. 문제 상황들을 좀 많이 달아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갈 때 뭐 이 점의 y값을 1이라고 해도 괜찮고 이 점의 y값을 1이라 해도 괜찮으니까 어쨌든 최대값은 1인 거야. 맞니? 그래서 어쨌든 최대값은 1인 거다. 근데 출제자가 얘기하는 게 내가 G1에서 G2를 빼기 하게 되면은 G1에서 G2를 빼기 하게 되면은 2분의 1이래. 2분의 1. 이렇게 빼기를 하면 2분의 1 나온대. 그러면은 여기서 뭔가 차이가 나야 될 거 아니야. 2분의 1만큼. 여기서 2분의 1만큼의 차이가 나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2a 플러스 1이 사실 쌤 문제 풀 때 그렇게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2a 플러스 1이 겁나 또 그림 어지러워지는데 겁나 많이 내려갔었다면 이만큼 내려가 있었다 한번 쳐보자고. 2a 플러스 1이. 그럼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해도 얘가 최소값일 거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해도 얘가 최소값일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또 2a 플러스 1이면은 이 두 개 서로 같은 거지.
근데 빼서 어떻게 0 나와야지 그러면은 2분의 1 나왔잖아. 같지는 않다는 거지. 같지 않으니까 얘는 될 게 뭐야? 얘는 마이너스 1인 거지. 그래서 얘가 저 밑에까지 많이 내려가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런 거 갖고 고작 이것 때문에 내가 문제풀이를 진행 못하고 있으면 그게 진짜 안 되는 거야. 개념만 계속 공부하고 문제풀이를 너무 적게 하는 친구들은 여기서 진행이 안 돼. 뭔가 조금만 불투명한 게 있으면은 개념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 얘가. 원래 문제가 이만큼 있으면은 개념으로 해결되는 게 이만큼인 거고 그냥 그 문제의 상황을 해석하는 게 이만큼인데 개념만 공부하는 친구들은 개념적인 거 해석 다 하고 나서 조금만 막혀버리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돼. 근데 문제풀이를 좀 많이 해본 친구들은 어떻게든 하는 거지. 왜? 이런 문제를 다뤄봤을 테니까는. 얘가 위치가 어딘지 모른다고 해서 뭐 이런 문제가 세상에 처음 나왔겠니? 이건 또 아니다 얘가. 해봐야 돼. 문제풀이 많이 해야 돼. 수능을 잘 치려면 문제풀이 많이 해야 돼. 제발. 개념만 공부하면은 문제풀이 하기에도 남은 8개월이 절대 긴 시간 아닙니다. 문제 풀면은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왜 문제풀이 적게 하기 싫어서 그런 거지. 자, 해서 요 2a 플러스 1이 너무 내려가면은 2a 플러스 1이 너무 내려가면 뭐 둘 다 똑같을 거고 2a 플러스 1이 요 살짝만 내려오게 되면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야가 최소값인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이 점의 y값인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이 돼버릴 거라고. 그럼 뭐 a 구하고 게임 끝나는 거 아니야? 오케이? 해서 내가 실제로 위에 거에서 밑에 걸 빼니까는 이렇게 날아가 버릴 거란 말이야. 그럼 내가 위에 거에서 밑에 걸 빼게 되면 2a 플러스 2가 이렇게 되는 거겠네? 그게 출제하는 그냥 2분의 1이래. 넘기면은 마이너스 2분의 3, a는 마이너스 4분의 3인 거지. 졸라 개선명해진 거야, 이제는. 모든 함수 중에서 불투명한 부분은 없어. 이제 구하라고 하는 거 시키는 건 찾아가면 돼. a가 마이너스 4분의 3인 거야. a가 마이너스 4분의 3. a가 마이너스 4분의 3. a가 마이너스 4분의 3. 자, 이제 쌤이 시간을 2분 줄 테니까 T1, T2, T3 구해 봐봐. 4층 연산 한 번, 두 번쯤 하면은 T1, T2, T3 나온다. 그래프 보면서 당연히.
자, 마무리합시다. A가 마이너스 4분의 3이었다면, A가 마이너스 4분의 3이었다면, 이 친구는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던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던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1인 거니까 얘가 2분의 1이었던 거네. 그리고 이 친구는 마이너스 1과 1인 거니까 이 친구는 그냥 0이었던 거고. 그래서 내가 2분의 1에서 0을 빼서 2분의 1 나온 거야, 얘가. 그래서 G1이 2분의 1이었던 겁니다. G1이 2분의 1. 자, 출제자가 말하는 게 G 머시기가 2분의 1 되는 게 어떤 순간부터 어떤 순간까지, 그리고 어떠한 단 한 개의 순간 이렇게 있대. 단 한 개의 순간 있대. 끼워 맞춥시다. 자꾸 너무 엄밀한 수학 하려고 하지 말고 고3 모의고사 수능 수학 하자고. 수능 수학 하자고. 그래서 얘가 2분의 1 되는 게 얘처럼 마이너스 2분의 1과 1을 더해서 제일 작은 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제일 큰 건 1을 더해서 2분의 1 되는 거 찾자고. 지금 A가 마이너스 4분의 3 정해진 거니까 A가 마이너스 4분의 3 정해진 거니까는 요 점에 Y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던 거죠. 해서 우리는 뭐 T가 마이너스 0.1부터 플러스 0.1이라도 최소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인 게 맞아. 오케이? 0일 때 y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니까 마이너스 0.1부터 플러스 0.1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최소값은 얘인 게 맞아. 근데 최대값이 요거밖에 안 된다, 얘가. 최대값이 얼마까지는 가져야 돼? 최대값이 1까지는 가져야 돼. 해서 얘가 0이고 1이면 당연히 인마는 2분의 1이겠지? 그래서 2분의 1부터 가능한 거라고. t가 2분의 1까지는 가져야지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플러스 2분의 1까지 할 때 최소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최대값은 플러스 1이고 해서 요게 성립할 거란 말이야. 납득이 되겠니? 그리고 요 2분의 1을 넘어가는 모든 순간들은 다 최대값이 이 점에 y값은 1 되는 게 맞겠죠? 그러다가 어떤 거 생각해야 돼? 내가 얘를 그대로 껐었을 때 t가 여기까지 가게 되면은 최대값은 1인 게 맞지만은 최소값이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아져 버릴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뭐 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찾아내야지. 사인 파이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순간 여러분 찾아내야지, 이거는. 6분의 7. 해서 t가 6분의 7을 또 넘어서게 되면은 최대값이 이 점의 y값인 건 맞는데 최소값이 얘보다도 더 작아질 거기 때문에 또 요 조합이 안 돼버릴 거라고. 해서 2분의 1부터 6분의 7까지의 t값들에 대해서는 그 어딘가에 t가 있으면은 최대값은 얘고 최소값은 얘가 돼버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t법 2분의 1부터 6분의 7까지. 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겠니? 얘가 어느 순간부터는 최소값이 무조건 마이너스 1로 고정이 돼버릴 거란 말이야. 네,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이 2분의 3 돼줘야 되는 거지. 근데 2분의 3은 뭐 사인 곡선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y값이 아닌 거죠. 해서 2분의 3은 이 친구에 의해서 나올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이 친구가 뭐 컴마 2분의 3을 지나가는 거야. 뭐 이미 다 알려져 있으니까 2분의 3 된 거 찾으시면 되겠죠. x가 얼마일 때고 x가 마이너스 3분의 8일 때 x가 마이너스 3분의 8일 때 이 직선은 y좌표 2분의 3을 지나갈 거라고. 해서 정확하게 t가 얼마일 때? t가 정확하게 3분의 8일 때 해서 마이너스 3분의 8에서부터 t가 3분의 8이라면은 뭐 한 요쯤 있는 거겠네. 얘가 3일 거니까 요쯤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요 구간에서 최대 최소의 합은 이 녀석이 최대값 2분의 3 돼버릴 거고 최소값은 뭐 요점의 y값이 마이너스 1 돼버릴 거라고. 근데 뭐 t가 3분의 8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순간 최대값이 더 커져 버리는 거겠죠. 그래서 또 이게 안 맞춰질 거고. 그래서 정답은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그냥 요 그림만 빨리 그리면 뭐 그래도 충분히 풀만한 문제입니다. 충분히 풀만한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15번. 15번. 야, 한 개만 세게 좀 적어 놓자. t는 상수 취급이라고. t 이꼴 상수 취급.
야, 요 생각만 정확하게 가져가서 문제를 풀면은 못 풀지 않습니다. 못 풀지 않습니다. 요 생각만 정확하게 가져가서 문제를 풀면 결코 못 풀지 않습니다. 지금 냉정하게 얘기해서 x도 변수고 당연히 t도 변수입니다. 상수 아니잖아. t 값이 여러 개란 말이야. 무려 뭐 하여튼 여러 개의 t 값이 나옵니다. t 값이 상수가 아닌 거지. 근데 변수가 두 개라고 해서 동시에 움직이고 있으면은 절대 문제 풀 수 없죠. 그래서 다변수 함수가 문제가 나올 때는 한 놈을 반드시 상수 취급하는 거야. 그냥 고정되어 있는 값. 내가 3을 한번 대입했으면 그냥 t는 3인 걸로 그냥 끝내는 거지. 내가 4를 대입하면 4를 대입한 걸 끝을 내는 거지. 해서 우리는 상수 취급을 해주는 거죠. 승님, 그러면 x도 변수고 t도 변수니까 내가 x를 상수 취급해주면 안 될까요? 그럼 문제마다 다 달라. 내가 뭘 상수 취급하고 뭐를 변수 취급하는 건지. 근데 보통 수투 문제를 풀 때는 그냥 다 t를 상수 취급하면 됩니다. 선택 미적을 할 때는 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는데 또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당연히 좌표 평면을 이용할 거야, 얘가. x, y 좌표 평면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을 거고 g 출제하는 fx 플러스 t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네. t만큼만 올라갔다 내렸다 생각하는 거죠. t가 3이었으면은 뭐 3만큼 이동을 시킨 거고 t가 30이었으면 더 많이 올려버린 거고 t가 마이너스 30이었으면 확 내려버린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x, y 좌표 평면상에서 fx를 다룰 거기 때문에 수투에서는 대부분 그냥 99%라 생각하면 됩니다. t를 먼저 상수 취급해 주시면 된다. t를 먼저 상수 취급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문제 안 읽어본 친구를 위해서 한번 읽어봐봐. 충분히 풀만한 문제입니다. 충분히 풀만한 문제입니다. 자, 요게 문제를 마무리하는 과정이 뒤에 해설지처럼 하려면 조금 불편해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쌤이 교과서에 없지만은 거의 모든 시험에 다 나오는 수능까지 포함해서 거의 모든 시험에 다 나오는 3차 함수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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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 활용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또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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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그냥 근과 계수관계를 활용하는 게 뭐 또 더 편리하죠. 그래서 모르는 친구를 위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게.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x 3승 마이너스 이런 설명 정말 많이 했는데 들었던 친구들은 그냥 또 한번 들어라. x 3승 마이너스 6x이고 플러스 9x 플러스 1 뭐 이런 3차 함수에다 치자.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세근의 합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세근의 합이 6 되는 거 아이가? 맞니? 하게 되면은 세근의 합을 나누기 3 하게 되면 걔가 3차 함수의 변곡점 혹은 대칭점 나오는 거죠. 이계도 함수가 0 되는 거 찾는 그런 직을 하면 안 된다. 그냥 세근의 합 나누기 3 하면 된다. 2차 함수는 2근의 합 나누기 2 하는 거고 4차 함수는 4근의 합 나누기 4 하는 거지. 그래서 세근의 합이 6인 거니까 나누기 3을 해서 x가 2일 때 대칭점을 가질 거라고. 근데 3차 함수는 어떠한 직선과 연립을 한다 하더라도 2차항과 3차항은 그대로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9하고 1만 바뀌는 거지. 세모 네모에 의해서 요거 안 바뀌는 거라고. 쌤이 하고자 하는 말이 어떠한 직선과 연립을 해도 세근의 합은 6이라는 거야. 얘가 뭐 1이고 얘가 0이었다 칠까 0, 1, 이 친구는 반드시 5가 돼야 되는 거겠네. 세근의 합은 6 돼야 되는 거니까는. 내가 요 세모 네모 아무리 셀이 바꿔와봐라. 요거 바뀌나. 요거 안 바뀌면 근과 계수관계도 유지될 거 아니야. 요걸 문제풀이에 활용하면은 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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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을 활용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불필요하게 막 선 끊는다고 더 복잡해져, 문제풀이가. 그리고 얘가 뭐 1이었고 2였으면 이 친구는 뭐 한 3쯤 됐겠네? 얘가 5 옆에 있으니까 한 4쯤 되었다 치자. 그러면은 요 두 개가 7인 거 아니야. 나머지 한 개 마이너스 1 돼야지만이 세근의 합 6 될 수 있는 거겠지? 요런 거 활용하자는 거지.
이런 걸 우리가 접선에 활용하면은 1대1대1 되는 거죠. 쌤이 만약에 얘가 0이고 1이니까 얘가 한 2분의 1 정도에서 접선을 껐다 칠게. 2분의 1에서 내가 접선을 껐으면은 이 그림이 좀 쌤이 대충 잡은 거라서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쌤이 설명하려는 의도만 기억해 주면 된다. 쌤이 2분의 1에서 접선을 껐으면은 접하는 건 당연히 중근이잖아. 그래서 2분의 1이라는 중근 2개. 근데 세근합 5되기 위해서는 나무장이 5일 수밖에 없는 거겠지? 얘가 바로 5라는 거야. 그러면은 3차 함수는 원래부터 점대칭 함수인 거니까는 대칭점 넘어 얘가 2분의 1이고 2면은 2분의 3만큼 떨어진 거네. 2분의 3 더 가게 되면 이 친구는 2분의 7 되는 거 맞니? 그래서 이 친구는 2분의 1, 2분의 4, 2분의 7, 2분의 10 우리가 알고 있는 3차 함수의 1대1대1 비율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몰랐으면 지금이라도 알아야 됩니다. 몰랐으면 지금이라도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 내가 2분의 7에서 접선을 그어주게 되면은 2분의 7에서 접선을 끄면은 2분의 7이 두 개인 거겠지? 그렇다고 해서 세근의 합이 바뀌지 않습니다. 어떠한 직선과 연립을 해도 세근의 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미 7이라고 하는 글이 나왔으니까 나머지 마이너스 1 되는 거겠죠. 얘가 마이너스 1. 해서 2분의 10, 2분의 7, 2분의 4, 2분의 1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2. 그래서 2분의 3이라고 하는 일정한 간격들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해서 근과 계수관계를 활용할 줄 알면은 굳이 이렇게 막 선들을 그으면서 나의 소중한 좌표 평면을 어지럽힐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그냥 더하기 빼기만 하면은 다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요 문제를 마무리할 때 활용할게. 아니면은 뒤에 해설지처럼 하려고 그러면은 수학적인 해석을 다 해도 마무리하는데 또 시간 또 많이 걸려. 부정적분 해야 되고 그게 또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요걸 활용해서 문제풀이 할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개념이다. 자, y equal fx 플러스 t. 얘 그냥 상수입니다, 상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얘 그냥 상수입니다, 상수. 그냥 fx t만큼 올려거나 내리거나 한 거야. t가 양수면 올린 거고, t가 음수면 내린 거지. y equal fx 플러스 t 위에 점 t, 위에 점 t, 내가 x 좌표에다가 t를 대입하는 거죠. x 좌표에다가 t를 대입하니까는 y 좌표는 ft 플러스 t 되는 거네. 그럼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지? f 프라임 x에다가 x 대신에 t를 대입한 f 프라임 t가 접선의 기울기겠네. 맞니? 그냥 y 좌표는 그냥 y 좌표는 그냥 ft 플러스 t가 돼버릴 거고. 근데 요 접선의 방정식이 x축과 만나지 않는데 무슨 말인 거지? 그냥 이렇게 둥둥 떠 있다는 거야, 얘가. 이런 식으로 어떠한 상수함수가 떠 있다는 말인 거죠. 기울기가 0.1이라도 된다면은 언젠가 만날 수밖에 없죠. 기울기가 0.1이라도 된다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00분의 1이라도 된다면은 언젠가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울기가 0이 아니라면은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기울기가 0이니까는 얘가 안 만날 수 있는 거야, x축하고. 해서 x가 t일 때 상수입니다. x가 어떠한 상수 t일 때 그게 3분의 1이라고. x가 어떠한 상수일 때 기울기가 0이라는 거야. 오케이? 기울기가 0이라는 거야. 근데 또 애매한 게 있어. 만약에 fx가 이렇게 있다 치자. x축이 여기 있어. 그러면은 기울기가 0인 친구는 여기도 있을 거고 여기도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여기에서의 접선은 x축이랑 안 맞나. 근데 여기서의 접선은 x축이랑 완전히 너무나도 잘 만나고 있는 거죠. 그 자체가 x축인 거니까는. 그래서 출제자가 t가 3분의 1뿐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3분의 1인 거고 나머지 한 개는 이렇게 있다는 거지. 납득이 되겠니? 얘를 우리끼리 K를 한번 하자고. 자, 요 개형만 이해하면 된다. 자, T는 상수다. T는 그냥 상수다. 현혹되지 맙시다. 그냥 T는 정해진 하나의 값. 니들이 어떠한 그래프 개형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 3분의 1이 있고 여기 어떠한 K 값이 있어. 근데 K에서의 기울기도 0이란 말이야. 3분의 1에서의 기울기도 0이라고. 근데 3분의 1에서의 접선 바로 요 새끼 요거는 x축과 만나면 안 돼.
근데 이 친구도 x축과 만나면 안 되는 게 무조건 x축과 만나야 돼. 기울기가 0인 직선에 x축과 만난다는 말은 그냥 지가 x축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수학적인 건 다 끝났어. 이제 문제풀이를 좀 해본 친구들은 이 상황을 수식으로 표현해서 계산이 가능할 거고, 문제풀이를 또 안 이건 쌤이 문제풀이 안 한 친구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비판하는 거지. 문제풀이를 무조건 많이 해야 돼. 수학 공부하기 싫어하는 친구들은 문제풀이 많이 안 해. 그냥 개념 설명 듣는 것만 좋아해. 그러면 자기는 점수 절대 안 올라가잖아. 인정할 거 인정해야지. 다 뭐 수학 문제 푸는 게, 나도 문제 풀기 싫은데 문제 풀기 좋은 사람 어딨나. 그래도 뭐 성적 잘 받으려고 문제 많이 푸는 거지. 풀었던 것도 또 풀고 하는 거고. 그래서 수학적인 생각은 이것만 떠올리면 돼. 이것만 떠올리면 돼. 그러니까 t는 그냥 상수입니다. t는 그냥 상수입니다. t는 그냥 상수입니다. 그러면은 t가 여기에 있어도 여기에서의 접선은 x축과 만날 거고, t가 여기에 있어도 여기서의 접선은 x축과 만날 거고, t가 여기에 있어도 t에서의 접선은 여기서 만날 거고. 지금은 뭐야? 그냥 x 이꼴 t에서의 접선을 얘기하는 거잖아. x 이꼴 t에서의 접선. 쉽게 얘기할게. x 이꼴 t에서의 접선. x 이꼴 t에서의, x 이꼴 상수 t에서의 접선. 이 t, ft 플러스 t에서의 접선인 걸 얘기하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면은 t가 여기라도 접선은 x축과 만날 거란 말이야. 심지어 t가 여기라도 t에서의 접선은 x축하고 졸라 많이 만나고 있을 거라고. 나머지는 한 개씩 만나는데 저기서는 뭐 무한히 많이 만나고 있겠지. 근데 t가 오로지 3분의 1일 때만 요 t에서의 접선은 x축과 안 만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수학적인 생각은 이게 다야. 나머지는 이제 그냥 산수, 계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오케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t를 상수 취급을 내가 아주 잘 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지. t를 상수 취급한다고 했겠지만은 뭔가 또 헷갈려서 또 막 왔다가 머릿속에 섞여버리고, t를 상수 취급한다고 했겠지만은 또 섞여버리면 이 문제 못 풀어. 그래서 철저하게 t를 상수 취급하는 거야. 하게 되면 3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 어떤 t에서도 3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 어떤 x 이꼴 t에서의 접선도 x축과 다 만나게 돼 있는 거거든. 네, 그러면은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얘가 당연히 얘도 포인트입니다. 당연히 얘도 포인트입니다. 이 아이도 포인트가 돼. 이 아이도 포인트가 되는 거. 지금 우리가 어떤 곡선을 그린 거지? fx 플러스 t라고 하는 곡선을 그린 거죠. fx 플러스 t라는 곡선. 오케이? 그러면 이 친구가 k일 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때 필요한 재료들이 뭐냐면은, 이제 계산 마무리하러 넘어갑니다. 계산을 풀 때 필요한 재료들이 뭔 거냐면은, f 프라임 3분의 1이 0 되는 거고, f 프라임 k가 0 되는 거야. 맞니? 네, 그리고 f 3분의 1은 약간 좀 헷갈릴 수 있겠네. 약간 좀 헷갈릴 수 있겠네. 뭐가 0 돼야 되는 거지? 내가 k를 대입한 y 값이 k를 대입한 y 값이 0 돼야 되는 거지. 해서 이걸 잠깐만. 요게 좀 헷갈릴 수 있겠구나. 나도 살짝 헷갈리려 그러네. 내가 x 이꼴 t에서의 접선을 얘기하는 거니까 만약에 x가 k라면 t가 k라는 거지. 그래서 t가 k인 상황에서는 그때 접선은 x축 그 자체가 돼줘야 되는 거지. 해서 내가 t에다가 k를 대입했었을 때 미분계수가 0인 것은 자명한 사실인 거고, 뭐가 돼줘야 되는 거냐면 요거 쌤이 적어줄 테니까 한번 고민해보자. fk 더하기 k가 0이 돼줘야 돼. 어떤 상황 얘기하는 거지? 쌤이 t를 k라고 고정시킨 상황. 요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약간 좀 헷갈리겠다. 쌤도 방금 한 번 더 생각하니까 살짝 헷갈리네. 내가 t를 k라고 고정한 상황에서 fk 플러스 k가 0 돼줘야 돼. 그래야지 3분의 1 뿐인 거야. 1분만 생각해 봐봐. 쌤이 다시 부연 설명할 테니까 1분만 생각해 봐봐.
자, 해봤니? 이거 좀 헷갈릴 수 있겠네. 이거 좀 헷갈릴 수 있겠네. 자, 다시 문제 초기로 돌아갑시다. y는 fx 플러스 t인 거야. y는 fx 플러스 t인 거야. 그냥 처음부터 있었던 그냥 곡선인 거죠. 곡선 y는 fx 플러스 t. 근데 내가 t를 k라고 상수 취급을 해줄 거라고. 오케이? t를 k라고 상수 취급을 해줄 거란 말이야. t가 3분의 1일 수도 있고 3분의 2일 수도 있고 t가 뭐 k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t 대신에 k를 대입해서 그냥 정확하게 하나의 상수 취급을 해줄 거라고. 오케이? 해서 요 y equal fx 플러스 t라고 하는 친구가 y equal fx 플러스 t라고 하는 친구가 y equal fx 플러스 k가 돼버린 거지. 바로 이 위의 점 x equal t에서의 접선. 바로 이 위의 점 x equal t에서의 접선. 오케이? 즉 다시 말해서 이 위의 점 x equal t에서의 접선이 정확하게 x축이 돼버려야 돼. 그래야지만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맞니? x equal t에서의 접선이 그냥 x축 돼버려야 된다고. y equal요. x축. 근데 그 t 값이 k였던 거고. 물론 아직 뭔지 몰라. 우리가 구해내야 되는 거지. 뭔가 한 게 있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왜? 3분의 1뿐이라 그랬으니까 3분의 1뿐이라 그랬으니까는 뭔가 있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요거를 이제 수식으로 정리하면 자체가 돼버리는 거야. 왜냐면은 x equal t equal k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돼야 되는 거니까 내가 요거 미분하게 되면은 y 프라임은 f 프라임 x 돼버리는 거겠죠. 당연히 k는 사라질 겁니다. 상수의 상수. x에 관해서 미분을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y는 f 프라임 x가 돼버릴 거고 내가 t equal k를 대입하게 되면은 x equal t인데 그 t 이게 좀 헷갈리네. 니들 입장에서는 x equal t인데 그 t 대신에 내가 다시 k를 대입한 거라고. 지금 x 좌표가 얘가 x, y인데 x가 t인 상황인 거잖아. 그리고 우리는 그 t 대신에 k를 대입해서 상수 취급을 해주고 있는 거고. 이게 좀 많이 헷갈리겠다. 뭐 물론 쌤이 공통 과목에서 두 문제를 제외한 것은 요 15번하고 22번을 얘기한 거니까는 이 문제를 틀려도 1등급을 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납득이 되면 소화하는 거고 납득이 안 되면은 뭐 1등급 받는 데도 지장이 없는 거니까 그냥 넘어도 괜찮아. 문제 자체가 좀 많이 과해. 좀 과해. 요 15번하고 22번. 해서 x equal t equal k에서의 접선인 거니까 f 프라임 k가 0돼야 되는 거겠죠. 기울기가 0돼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때 y 값도 0돼야 된다, 얘가. 그래서 그냥 내가 k를 대입한 fk 플러스 k가 이렇게 0 돼줘야 되는 거지. 해서 요거를 만족해야 돼. 3분의 1일 때는 당연히 미분계수가 0이게 맞고 뭔지 모릅니다, k가. 아직 뭔지 모릅니다. 아직 뭔지 모릅니다. k에서의 미분계수도 0 돼야 돼. 대신 k를 대입한 y 값은 0 돼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은 요 접선의 방정식은 그냥 y equal 0, 그냥 x축 돼버릴 거란 말이야. x축과 무수히 많이 만나겠죠. 대신 요 녀석의 접선의 방정식은 x축이 아니겠지. 그래서 x축은 아예 안 만나고 있을 거란 말이야. 어떻게 되겠니? 요 한 번만 더 고민해봐라. 자, 이제는 뭐 길었으니까는 문제를 마무리하러 넘어갑시다. 문제를 마무리하러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은 요 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지? 이제 그냥 마무리하러 넘어가자. 요 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지? 지금 t가 k인 상황입니다. t가 k인 상황인 겁니다. 자, 요 점의 좌표가 요 두 개의 중점일까, 얘가? 그러면은 2분의 3분의 1 더하기 k 볼 수 있겠나? 맞니? 그럼 내가 요 중점의 3배가 세근의 합이라고 그랬죠. 세근의 합 나누기 3이 3차 함수의 중점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거에 3배를 하게 되면은 2분의 1 플러스 3k 되는 거겠네. 이게 세근의 합이라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나서 지금 내가 k에서 접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k에서 접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k 값이 두 개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직선과 연립해도 세근의 합은 다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직선과 연립을 해도 하게 되면
내가 여기에서 2K를 빼게 되면은 2분의 1 마이너스 K가 되는 거겠네. 요점의 좌표는 2분의 1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죠. 오케이? 해서 우리가 뭐 1대 1대1 비율 관계를 써도 괜찮지만은 그냥 뭐 이렇게 2분의 1 마이너스 K를 가지고 와도 괜찮은 겁니다. 오케이? 하게 되면은 요 fx 플러스 지금 현재 t가 k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t가 k인 상황을 fx 플러스 k라고 하는 요 직선은 fx 플러스 k라고 하는 요 직선은 여기에서 접하고 여기를 x축이랑 뚫고 지나가고 있으니까는 우리 어칙을 어떻게 쓰면 되겠니? x 마이너스 k의 제곱 x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k라고 식을 세우면 되는 거겠죠. 어떻게 되겠니? 자, 해서 fx 자체는 x 마이너스 k의 제곱 그리고 x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k 마이너스 k 요렇게 fx를 세울 수가 있는 거겠네. 그리고 이제 마무리 짓는 방법이 요거 한 개죠. 출제자가 f0은 0이라 그랬으니까는 이제 k 값을 구하고 치우는 거야. 자, f0은 0을 대입해서 k 값이 총 3개 나옵니다. k 값이 총 3개 나온다. 우리가 또 요구하고 있는 건 또 뭐지? 출제자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그냥 f2를 구하라는 거지. 그래서 f2는 2를 대입하게 되면은 f2는 2 빼기 k의 제곱 2를 대입하게 되면은 2분의 4, 2분의 3, 2분의 3 플러스 k 마이너스 k 이게 f2가 되는 거거든. 즉 다시 말해서 k만 나오면은 f2가 나온다는 거죠. 그 중에서 제일 큰 걸 찾으라는 거지. 자, 해봐봐. 자, fx가 이렇게 있는데 f0은 여기 이건 뭐 출제자가 그냥 내걸고 있는 초기 조건인 거 아니야? f0은 0인 거. 그래서 0,0을 대입해서 k를 찾으십시오. 그 다음에 어떤 k가 f2를 제일 크게 만들어 주는지 그게 정답인 거야. 해봐 지금. 일단은 요 오른쪽을 해봐봐. K값 3개 나왔니? 0과 2하고 마이너스 1. 그냥 뭐 0,0만 대입하면 다 나옵니다.
y 값이 0이려면은 0을 대입하면은 k제곱 x에다 0 대입하면은 2분의 k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k 뭐 2를 곱해주게 되면은 얘는 마이너스 2k 돼버릴 거고 k 3승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2k 되는 거네. k 묶어내고 k 마이너스 2 k 플러스 1 뭐 이렇게 되는 거네. 그래서 k가 0과 2하고 마이너스 1일 때 저게 성립하는 거지. 자, 해서 출제자가 바라는 F2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는 뭐를 대입하면 제일 큰 값 나오대? 뭐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게 제일 큰 값 나오네. 그래서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그게 이제 1번 하고 나오죠. 오케이. 근데 이게 마지막에 가서 쌤도 살짝 헷갈릴 뻔했네. 이게 조금 공교롭네. 요 과정만 한 번 더 정리하자. 쌤도 풀다 보니까 순간 살짝 헷갈려 버렸다. 이 t에 대한 게.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러니까 요러한 곡선이 한 개 있어. 요러한 곡선이 한 개 있습니다. 요러한 곡선이 한 개 있습니다. t는 그냥 계속 상수 생각을 하자고. 요러한 곡선이 있습니다. 요러한 곡선 위에 x 이꼴 t에서의 접선들 x 이꼴 t에서의 접선들 뭐 모든 것들이 x 이꼴 t가 될 수 있을까? 아이가? x 이꼴 t에서의 접선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x축하고 만나지 않는 친구는 3분의 1일 때뿐이래. x축하고 만나지 않는 친구는 3분의 1일 때뿐이래. 그래서 뭐 얘를 또 3분의 1 해도 괜찮고 얘를 뭐 3분의 1 해도 괜찮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의 접선은 x축과 만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나머지 여기에서의 접선은 우리끼리 뭐 k라고 한다면은 내가 x 이꼴 t에서의 접선인 거니까는 얘가 x 이꼴 t 이꼴 k인 순간을 얘기하는 거였죠. 이게 좀 헷갈리죠. 한 번 더 고민해봐라. 안 헷갈릴 수가 없다. x 이꼴 t에서의 접선을 얘기하는데 내가 이 점의 좌표를 우리끼리 k라고 했다면은 x 이꼴 k에서 근데 그 t가 또 k라는 거지. 약간 좀 헷갈릴 수밖에 없네. 여기에서의 접선은 내가 얘는 무조건 살려줘야 된다. 얘가 3분의 1에서의 접선은 x축이 안 되게끔 해줘야 된다. 얘가 그게 출제자의 요구인 거니까는. 그러면 여기에서의 접선이 반드시 x축이 되게끔 해줘야 되는 거지. 왜? 3분의 1 뿐이라 그랬으니까. 나머지는 되는 게 없어야 되는 거니까. 3분의 1 뿐이라 그랬으니까. 하게 되면 이 상황을 얘기할 수 있는 게 3분의 1에서 미분값이 0이고 3분의 1에서 미분값이 0이고 그리고 당연히 K일 때 K가 지금 뭔지 모를 뿐인 거지. 나중 가면 저렇게 다 구해지는데 이 K에서의 미분계수도 0인 거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요 X 이꼴 T 이꼴 K에서의 Y 값이 0이 돼줘야 되는 거지. X 이꼴 T 이꼴 K에서의 Y 값이 0이 돼줘야 되는 거지. 오케이, 납득이 되겠니? 그래서 요것만 내가 머릿속에 확고하게 인식이 되었다면 나머지는 그냥 수식으로 문제 푸는 겁니다. 근데 뒤에 있는 해설처럼 문제를 풀려면 너무 좀 고달프고 쌤은 어떻게 풀었다? K하고 3분의 1의 중점이 2분의 K 플러스 3분의 1인 건 자명한 사실인 거죠.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근데 이 중점의 3배를 한 게 여기 또 없네. 중점의 3배를 한 2분의 3K 플러스 1이 중점의 3배를 한 2분의 3K 플러스 1이 모든 세근의 합일 거란 말이야. 심지어 K에서 접하고 있는 직선하고의 세근의 합이기도 할 거라고. 그건 안 바뀌는 거니까는. 해서 내가 요 점의 좌표를 구해내버리는 거지. 내가 이 점의 좌표를 구해낸다면은 이 K만 넘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2분의 1 마이너스 K 돼버리는 거고. 오케이. 해서 지금 T가 K인 순간인 거니까 T가 K인 순간에는 X축에 접하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 T가 K인 순간에는 K에서 접하고 그리고 2분의 1 빼기 K에서 뚫고 지나가고 있고 해서 내가 뭐 K만 넘겨서 fx를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출제자가 K가 그냥 구하라고 그냥 F0은 0이라 그랬어. 그래서 내가 K 값을 구하는 거고. 근데 사실 요 상황들 말고 한 개의 상황이 더 있긴 더 있죠. 원래부터 3차함수가
미분해서 0 되는 게 원래부터 3차 함수가 미분해서 0 되는 게 한 개밖에 없었던 거. 그리고 0,0을 지나간다 그랬으니까는 요쯤에 x축이 있을 거야, 아이가. 그럼 이때 fx는 뭐가 되는 거겠니? 이때 fx는 0,0을 지나가고 3분의 1에서 3중근 가지는 거니까는 이 친구는 x 마이너스 3분의 1에 3승해서 0,0 지나갈 수 있게끔 0,0 지나갈 수 있게끔 플러스 27분의 1 이렇게 하면 되는 거겠네. 원래 이러한 fx는 조건을 만족시킬 건데 뭐 여기서 내가 f2를 구해봤자 내가 여기서 구한 f2들보다 더 작습니다. f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었을 때. 뭐 어쨌건 저쨌건 얘가 제일 큰 거야. 그래서 뭐 이것까지 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뭐 여기서 더 큰 f2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는.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이런 건 수능에서 안 나옵니다. 이렇게 추상적인 다변수 함수 문제는 수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쌤이 풀이를 생각했었던 것들은 다 풀이를 했는데 미적에서 문제가 좀 더 의미가 있거든. 근데 뭐 요 시간에는 그냥 공통 과목만 하는 걸로 하고 아직 안 끝났다. 시간이 남았으니까 12번, 13번 두 개는 해설을 하겠습니다. 12번, 13번. 12번 아니 수학을 좀 잘하는 친구들도 왜 12번을 이렇게 못 맞췄지? 다시 풀어봤으면 또 잘 풀렸을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쓰는 개념은 딱 요거 한 개밖에 없잖아.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를 우리끼리 뭐라 한번 해보고 뭐 아니 그냥 요거 쓰는 개념은 오로지 이거 한 개밖에 없는데 다들 알고 있는 거고 sn 빼기 sn 마이너스 1이 a1 되는 거 아니 an 되는 거 sn 빼기 sn 마이너스 an 되는 거 당연히 이 n은 2 이상일 때 쓸 수 있는 거죠. 혹은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에서 시그마 k는 1부터 n 마이너스 1까지 ak를 빼게 되면 an만 뭐 똑같은 표현인 거죠. 그리고 뭐 s1은 a1 되는 거. 뭐 혹은 뭐 시그마 k는 1부터 1까지 ak가 a1 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고. 쓰는 개념 요거 한 개밖에 없는데 그걸 모르지도 않았을 거고. bn 자체가 등차 수열인데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1차식으로 표현돼야 된다. 얘가 무조건. bn 자체가 등차 수열인데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1차식인 거죠. 첫 번째 항 10, 두 번째 항 15, 세 번째 항 20이면은 얘는 5n 플러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12번 한번 해봅시다. 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플러스 5분의 ak에서 시그마 k는 1부터 n 마이너스 1까지 ak를 빼게 되면은 이 친구는 실제로는 남는 것은 뭐밖에 안 남는 거지? 남는 거는 n 플러스 5분의 an만 남는 거 맞니? 여기에 n을 대입하는 것만 딱 남게 될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는. 근데 뭐에서 뭐를 빼는 거지? 쌤이 bn을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i는 세모 n 플러스 네모랑 같을 거고. 그냥 내가 n 대신에 n 마이너스를 대입했을 뿐인 거죠. 그러면 이 i는 뭐 되는 거고? 요 i는 세모 n 마이너스 1 더하기 네모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bn이면은 내가 n 대신에 n-를 대입한 이 i는 bn-1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나 bn을 세모 n 플러스 네모 한 거니까 bn-1은 뭐 n 대신에 n-를 대입해서 이렇게 돼버릴 거 아니야. 하게 되면 남는 거는 세모밖에 없네. 얘에서 얘를 빼 네모 사라질 거고 세모밖에 없네.
즉 다시 말해서 AN이라고 하는 친구는 N 플러스 5를 넘겨가지고 N 플러스를 넘겨가지고 AN이라고 하는 친구는 세모 곱하기 N 플러스 5인데 함부로 다 쓰면 안 되는 거지. 항상 이 친구는 N이 2 이상일 때 이거 달아줘야 되는 거죠. 이 친구는 N이 2 이상일 때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럼 1은 어떻게 대입해? 그냥 1 대입하면 끝난 거죠. 그래서 내가 1을 대입하자. 해서 1을 대입하게 되면 K는 1부터 1까지 1을 대입하면 6분의 A1은 B1은 세모 플러스 네모. 맞니? 해서 A1 자체는 여기다가 6을 곱한 거네. 그래서 뭐 내가 AN을 뭐 다 표현해냈습니다. 이제 뭐 세모 네모 구하러 들어갑시다. 어려운 거 아니죠? 출제자가 얘를 BN이라고 그랬으니까는 1부터 N까지 해서 1부터 N-1까지를 빼서 얘를 구하고, 그리고 그냥 뭐 1을 대입해서 B1과 1을 대입하게 되면은 뭐 6분의 A1이 서로 같은 거고. 자, 그 다음에 시그마. 그 다음에 시그마. 그러니까 쌤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항만 변칙이라는 거지. 두 번째 항부터는 다 규칙에 들어가 있는 거고, 첫 번째 항만 변칙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항도 하나의 등차 수열이야. 두 번째 항도 하나의 등차 수열인 거지. n이 1씩 커질 때마다 세모 커질까, 아이가. 첫 번째 항은 6세모, 두 번째 항은 7세모, 네 번째 항은 8세모. 오케이? 그래서 AN도 하나의 등차 수열인 거고, 대신 얘는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 그리고 첫 번째 항은 뭔지 몰라. 그냥 변칙인 거야. 원래 그런 거. 자, 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AK,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AK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첫 번째 항은 변칙인 거니까 첫 번째 항은 빼내는 거죠. 첫 번째 항은 변칙입니다. 첫 번째 항은 변칙.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유도하게 되면 항상 첫 번째 항은 따로 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문제는 첫 번째 항도 같은 수직에 낄 수 있을 때도 있어. 그걸 구분하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모르면은 일단 무조건 첫 번째 항은 따로 하는 겁니다. 거기서 출제자들이 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애들이 실수하는 걸 거기서 딱 노리고 된단 말이야. 그래서 모르겠으면 첫 번째 항은 무조건 따로 빼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수열이 두 번째 항부터는 등차 수열인 거고, 첫 번째 항은 변칙. 그래서 첫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더하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항은 따로 띄고, 그 다음에는 A2, A3, A4, A5, A6을 더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새끼만 5배 한 거랑 똑같아질 거란 말이야. 이런 것들은 문제 풀이를 하면서 좀 익혀야 돼. 또 하나 다 더하고 있으면은 또 시간에 또 1, 2분 더 쓰일 수밖에 없다, 얘가. 그럼 또 수능 날은 1분의 1점인 거기 때문에 또 점수가 잘 안 나올 거라고. 어차피 A가 두 번째 항부터는 다 등차 수열인 거니까는 A3, 5를 더해도 2A4일 거고, A26을 더해도 2A4일 거 아니야. 등차 중앙의 성질에 의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A4만 5개 더하는 거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A4만 5개 더하는 거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것들도 좀 익숙해져야지 시험 칠 때 1분 더 줄이고 1분 더 줄이고 하는 겁니다. 문제마다 1분씩 5문제만 줄여봐봐라. 그럼 5점인 거지 뭐. 그래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세모 네모로씩 쓰일까 아이가? 그래서 얘가 뭐 세모 뭐 네모는 결과적으로는 이 친구가 뭐라 그랬는데 84가 돼버릴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거 B9도 마찬가지죠. 뭐. B9. B에다 9 대입하면 9세모 더하기 네모네. 9세모 더하기 네모는 15라 그랬고. 야 빨리 세모 네모 구해봐봐 지금. 그리고 나머지는 또 대입하면 끝나지. 왜 수학 잘하는 애들이 이 문제를 틀렸을까? 잘 못했던 거죠. 농담입니다. 약간 계산이 많기는 했어.
세모 네모 구한 친구 불러줄래? A4가 9 세모, 9, 45 세모. 아이고 복잡해라. 45 세모. 4, 9, 45 세모. A1은 6 세모 더하기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거 맞니? 뭐 시간 많이 못 줘서 미안하다. 밥 먹으러 가야지. 그래서 세모는 2가 되는 거고 네모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네. 그래서 뭐 다 완성됐다. 그래서 세모가 2고 네모가 마이너스 3인 거니까는 B에는 2n 빼기 3이라는 등차수열이었던 거고 별거 아니네. 공차 2네 그냥. AN도 세모가 인 거니까는 이 친구는 얘는 2n 플러스 5라는 게 AN의 두 번째 항을 얘기하는 거죠. AN의 두 번째 항. AN의 두 번째 항부터는 2n 플러스 5가 되는 거고 AN의 두 번째 항부터는 2n 플러스 5가 되는 거고 맞니? AN의 첫 번째 항인 변칙은 세모 네모 더하면 얼마고? 마이너스 1, 그냥 마이너스 6이네 이 친구는.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6인 거네. 그래서 AN은 n이 1일 때는 n이 1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6인 거고 n이 2 이상일 때는 2n 플러스 10인 거고 뭐 얘였던 거네. 그래서 또 구하라고 하는 것도 k는 1부터 8까지 얘를 그러니까 이게 좀 과하긴 합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뭐 이 정도면 끝이 나야 되는 문제긴 한데 자꾸 뭔가 좀 사설이다 보니까는 좀 시간 부족하게 만들고 싶어서 뭐 자꾸 한 개 한 개 더 물어보는데 출제자들이 알고 있는 거지. 시간 조금만 부족하게 만들면 애들이 많이 어려워한다는 걸. 얘도 당연히 첫 번째 항은 변칙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A1 곱하기 2는 A1 때문에 변칙인 거야. 따로 해야 돼. A2 곱하기 3, 3 곱하기 4, 4 곱하기 5는 다 같은 규칙에 적용되는 거 묶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A1 곱하기 A2분의 14 하시는 거고. 그리고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얘는. 이거 왜? 이 친구는 뭐로 바꿔줘야 되는 거지? AK 플러스 1 빼기 AK분의 14 그리고 AK분의 1 빼기 AK 플러스 1분의 1 요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지. 그리고 시그마 K는 2부터 8까지 이렇게 들어가 주는 거고 부분보수 짜게 주는 거죠. 하게 되면은 요 안에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요 부분만 얘기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요 부분만 얘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A가 두 번째 항부터는 공차가 2인 등차수에 된 거니까 A가 두 번째 항부터는 공차가 2인 등차수인 거니까는 다음 항에서 전 항을 빼게 되면 2 될 거라고. 그래서 이 친구는 7 곱하기 2를 대입하면 A2, A3, 3을 대입하면 A3, A4, 4를 대입하면 A4, A5 이렇게 다 나가야 될까 얘가. 해서 2를 대입해서 첫 번째인 A2분의 1하고 8을 대입한 마지막인 A9분의 1 요것만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요러한 과정에 의해서. 그래서 A1 곱하기 A2분의 14에다가 요것만 계산하시면 그게 정답이 됩니다. 한번 해보시고 자 13번까지 하고 마칩시다. 어, 13번까지 하고 마칩시다. 오히려 뭐 별거 아닌 문제지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최고차의 계수가 2분의 1인 삼수함수 fx에 대해서 곡선 y 이꼴 fx와 직선 y 이꼴 2분의 1x가 원점 O에서 만나고 1, 4분면에서 이 두 점에서 만나고 있다. 그 점을 각각 A라고 하고 B라고 하자. 라고 했었을 때 OB의 길이는 OA의 길이의 4배다. X좌표가 심지어 4배라는 거죠. X좌표가 실제 4배라는 거야. 그리고 그게 2루트 5다. 그러니까는 내가 이 친구를 K라 하게 되면은 이 친구는 4K가 된다는 말인 거지. 근데 X좌표가 4K면은 Y좌표는 2K였을 거라고. 맞니? 그럼 얘가 2K고 4K니까는 1대 2대 루트 5라서 이 친구는 2루트 5K 되는 거겠지, 길이 자체가. 근데 그 길이가 그냥 2루트 5래. 그냥 K가 1이란 말인 거야, K가 1. K가 1이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야가 K가 1인 거고, 야가 K가 1인 거니까 A는 4가 돼버리는 거고. 근데 또 1하고 4를 또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있대. 자잘자잘하죠. 뭐 당연히 3이겠죠. 뭐 Y좌표는 별 필요 없는 거고. 해서 내가 fx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는 거고, fx는 최고차의 계수는 2분의 1이면서 요 2분의 1x하고 0에서 만나고 1에서 만나고 4에서 만나고 있으니까는 0에서 만나고 1에서 만나고 4에서 만나고 있으니까는 식을 단박에 한 방에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혹시 이 식이 이해 안 되는 친구는 쌤한테 따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절대 모르면 안 되는 거야. 절대 모르면 안 되는 거. 최고차의 계수가 2분의 1인 3차 함수가 0에서 만나고 우리가 k 이꼴 1에서 만나고 x 이꼴 또 4에서 만나는 거니까는 y좌표는 필요 없고 0에서 만나고 1에서 만나고 4에서 만나고. 근데 우리가 요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하려 치게 되면은 내가 구한 fx라고 하는 함수에서 다시 2분의 1x를 빼서 적분을 해야 될까, 아이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얘만 적분하면 되는 거죠. 어서부터 어디까지? 출제자가 얘기하고 있는 요 3까지만. 그래서 니들이 계산해야 될 것은 0부터 3까지의 fx에서 다시 2분의 1x를 빼는 거야. fx 자체에 2분의 1x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여기서 2분의 1x를 다시 빼야 되는 거라고. 해서 뭐다? 2분의 1, x 빼기 1, x 빼기 4. 근데 얘를 실제 전개해서 적분하는 것도 뭐 그다지 어렵지는 않지만은 그냥 쌤이 공식 한 개 알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A에서부터 B까지 fx dx 활용도가 되게 높아서 또 얘기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얘가 뭐일 때? 3차 이하 다항함수. 얘가 3차 이하 다항함수일 때는 6하고 4만 기억하면 된다. 6하고 4만. 적분 간격을 6으로 나누어 주고 그리고 A를 대입한 Y값에다가 B를 대입한 Y값에다가 뭐만 기억하자? 6하고 4만 기억하자. A하고 B의 중점의 Y값을 대입하게 되면 저 적분값이 나옵니다. 물론 3차 이하지만 3차 함수일 때만 쓰십시오. 얘가 2차거나 1차일 때는 적분 자체가 더 간단하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가 없고, 대신 안에가 3차 들어가면은 애지간하면 짜증납니다. 쟤도 뭐 2분의 1 x 3승을 적분하게 되면 8분의 1 x 4승 이렇게 하게 된다. 얘가 너무 짜증나죠. 그래서 6하고 4만 기억하면 돼. 6하고 4만. 3차 이하의 함수일 때 쓸 수 있는데 그냥 3차일 때만 쓰시면 됩니다. 3차일 때만. 그래서 적분 간격을 6으로 나누어 주고 A 대입한 Y값, B 대입한 Y값 4 기억하자고. 6과 4만 기억하자고. A와 B의 중점을 대입한 Y값의 4배. 그래서 얼른 풀고 넘어가자. 뭐 2분의 1은 그냥 바깥에 있다 생각하자. 처음부터 2분의 1은 바깥에 있다. 그래서 6하고 4만 기억하자고. 적분 간격이 3인 거지. 그리고 0을 대입한 Y값은 전개 안 해도 되는 게 큰 이점 중에 한 개죠. 전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게. 0을 대입한 Y값은 그냥 뭐 0이죠. 그리고 3을 대입한 Y값은 계산 물론 하면 됩니다. 3을 3이고 2고 마이너스 6이네. 그리고 4를 기억하자고. 4를. 그리고 중점인 2분의 3을 0과 3의 중점 2분의 3. 2분의 3 대입하면 2분의 3이고 2분의 3에서 1을 빼면 2분의 1이고
2분의 3에서 얼마고? 2분의 8 빼면 마이너스 2분의 5고. 맞나? 맞네. 그러면은 8분의 마이너스 15. 8분의 마이너스 15. 이거 계산하면 정답이다. 이게 더 편리하다는 거야. 어차피 우리는 뭐 면적을 구하자고 그랬으니까는 마이너스는 다 플러스로 바꿔주면 상관이 없는 거고, 어차피 면적을 구하는 거니까는 뭐 정적분값, 음수, 양수를 구분할 필요 딱히 없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은 2분의 1이고 얘도 2분의 1인 거니까 4분의 1 해놓고 이 친구 약분하게 되면 2분의 15에서 6을 더하면은 2분의 12, 2분의 27, 2분의 27 해서 답은 8분의 27이 답이 되는 거겠네. 그래서 요 공식 3차일 때, 3차 이하 말고 그냥 3차일 때 쓰시면 됩니다. 3차일 때. 자, 쌤이 안 끝났는데. 쌤이 뭐 A4 용지가 남아 돌아서 그거 한 개씩 더 준 게 아닙니다. 무조건 2번 더 풀어보십시오. 내가 틀린 문제가 있으면. 아니면 절대 성적 오르지 않습니다. 유지하는 공부하지 말고 성적 오르는 공부합시다. 무조건 2번 더 풀어보십시오. 틀린 것들은. 자, 여기까지 하자. 자, 애매했던 거 다른 거 질문하고 가도 괜찮다. 왜 그랬어? 왜 이러면 안 돼?